자, 2025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우리는 오늘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고2는 고3보다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장 삽입 있잖아. 하나는 3점짜리, 하나는 2점짜리로 나왔는데 사실 둘 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풀기 어려웠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문제 소재 자체도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꼈을 만한 것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번 3월 모의고사고요. 3월인데 뭔가 체감이 6월, 9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차근히 해설을 좀 해보면서 어떤 것들로 우리가 근거를 얻어야 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나았었는지 이런 거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입니다.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글의 목적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죠. 여기서 이쪽 부분을 보면 됩니다. We request부터 여기 4월 14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요청을 한데 어떤 요청을 하냐? 어떤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아이템들 어디에 복도에 둔 거지. 이 복도에 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이템들을 빨리 치워라.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4월 14일 월요일까지 치워라 라는 걸 요청한대요. 그러면 이 글의 목적은 요청이지? 어떤 요청이겠어? 여기 바로 보이지? 여기 밑줄 그대로잖아.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19번입니다. 이번에 심경 변화예요. 심경 변화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조건,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 단어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거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면 너무 아쉬운 문제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혼란스러워 라고 이미 감정이 나오지. 이미 감정이 여기 패닉이 됐대.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당황한 이거 놔둘 수 있죠? 근데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번 안 돼? 희망찬 것도 아니겠지. ashamed 부끄러운, bold는 지루한. 얘도 근데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바로 1번 고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밑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이 얘기를 하죠. 그의 걱정이 다 녹아서 사라졌대. 아, 그러면 relieved가 되겠지. 안심한 거. 여기 보시면 동정하는 건 아니죠? 답은 그러면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심경 변화는 심경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뽑아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 주장 같은 경우는 발췌독이 좀 가능한 유형입니다. 발췌독이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뽑아서 읽으면 이게 딱 주장인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must 같은 애들.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얘랑 같은 뜻으로 should라던가 need to라던가 have to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보여? should가 보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앞에 있는 펜을 꾸며주고 얘가 지금 동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는 팬들이래. 근데 어떤 많은 시간이냐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팬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다. 보답을 좀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팬들은요. 또한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대. 거기에 응당하는,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어떤 의무냐? 팬도 가지고 있다고. 팬으로서. 이게 생략된 거지. 앞에 말이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건데 앞에 무슨 말이 반복됐겠어? 여기 있는 거. 팬도요. 팬으로서 운동선수들한테 보답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확인하면 여기지. 3번. 팬도 선수에게 요구하는 만큼 자신의 의무도 고민해야 한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슈드가 있어서 바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21번은 함의 추론입니다. 함의 파악이죠. 결국은 이
밑줄 친 문장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얘도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제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 since가 보이는데 때문에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래로 때문에 두 가지 뜻 있지만 여기서는 때문에예요. 그러면 since를 기반으로 보시면 since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원인이 될 거고 그 뒤가 결과가 될 거잖아.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문장이다라는 것까지 파악해 주시고 보면 이 야채의 성장, 야채를 키우는 걸 최대화하는 건 내재적으로 이 생태계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이 경사진면에 공을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은 최대치가 되면은 생태계는 뭐 할 거고? 불안정해질 거고 그 결과 이것을 짓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밑줄을 해야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얘 밑줄은요, 뒤에 보시면 밑에 더 있죠, 문장이. 한두 문장이 더 있습니다. 한두 문장이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면 밑줄 친 문장의 위아래가 대부분 힌트가 될 만한 문장들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밑에 있는 문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주거든. 다시 보면 예시를 보면 앞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뭘 멈춰? 개입을 멈춰.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멈추잖아? 그러면 이 생태계라는 거, 이 땅의 작은 부분이라도 이 생태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begin to shift, 뭐 할 거래? 움직이게 될 거래. 움직이기 시작할 건데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움직이게 될 거랍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멈추면 얘네들이 뭐 하게 될 거다? 다시 생태계가 안정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밑에까지 볼까? 또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볼게요. 야채라는 것, 채소라는 것들이 여전히 자랄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산출량은 거의 뭐해? 거의 일정하게 낮아. 다른 식물들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식물 말고 채소의 성장을 최대화하는 거. 이게 안정적인 상태, 불안정적인 상태, 불안정적인 상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채소를 만드는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은요, 효과적으로 이 경사면의 공을 유지해야 하는 건데, 효과적으로 망했다. 바로 갈게요, 바로. 21만 이테이크요? 네. 처음부터 가고요? 네, 처음부터 가기는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채소 생산을 유지한다. 잠깐만. 경사면에다 공을 유지할 거다. 에라이씨. 가겠습니다. 자, 함의추론입니다.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찾아달라라는 건데 결국은 얘가 하는 말은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제랑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밑줄 친 문장의 위치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맨 밑에 있다거나 맨 위에 있으면 더 주제랑 밀접해요. 거의 주제랑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운데 쪽, 얘는 그래도 후반 쪽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문장이 한 두 문장 정도 되기 때문에 밑에 쪽을 먼저 보시고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신다면 그걸로 가시고 아니면 위로 여기 있는 밑줄 친 문장 주변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한번 갈게요. 이 채소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 결국은 내재적으로 뭐해? 생태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게 될 거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재배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이 경사면에다가 공을 유지할 거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해해 주는 게 좀 필요한데
경사면에다가 그 공을 유지한다. 이 경사면을 뭘 나타내는 거냐면 불안정적인 이 생태계의 상태에서 이 더 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본인들이 지금 채소를 재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채소를 재배하는 걸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최대화는 안 하고요. 최대화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 이 생태계가 불안정적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본인들도 뭐 해야 되니까? 재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불안정하더라도 어쨌든 재배는 효과적으로 뭐 할 거다? 유지는 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떤 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 만약에 이 재배자가 개입을 멈추잖아? 하루만이라도 멈추잖아? 그러면 작은 땅이라도 어쨌든 간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올 거거든. 이게 힌트예요. 하루라도 안 건들면 생태계가 안정적인 상태가 된대. 그러니까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지할 거라는 거야. 왜? 하루만 쉬면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불안정적이더라도 채소 재배는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할 것입니다. 라는 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 4번이 되는 겁니다. 불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거래. 왜? 본인들 채소 재배를 계속 높게 하려고요. 최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 안 하면, 하루만 안 하면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됐던 문제예요. 21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공을 유지한다라고 이 슬로프가 뭐라고? 결국 슬로프는 다시 한번 불안정적인 이 생태계의 환경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볼은 뭐라고? 생산입니다. 생산. 키우는 거죠. 재배하는 거. 그걸 유지한다? 계속한다라는 말입니다. keeping이나 maintaining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했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요지 문제입니다. 요지 문제.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장처럼 발췌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선지가 한국어잖아. 우리 모의고사에서 선지가 한국어인 경우는 주장과 요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럴 때는 여기 한국어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좀 얻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봤더니 내가 어디에서 한번 뽑아서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본 게 여기입니다. thus요. 그러므로 내용 정리해 주는 거죠. 이런 애들이 보이면 대부분 결론, 앞에 있는 내용들 정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정부라던가 과학적인 협력이라던가 결혼, 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객체 그리고 제도 이런 게 depend on이죠. 어디에 의존하다입니다. 이런 게 어디에 의존하냐면 이 약속이라는 신뢰성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그들의 뭐가? origin, stability. origin 무슨 뜻이고? 시작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작과 안정성이 어디에? 이 헌신. 원래는 헌신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약속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신뢰성에 의존을 한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답은 1번인 것 같지. 이거 패러프레이징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짝꿍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사회 체계를 형성한다라는 건 이 사회 체계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 사회적 개체, 제도를 말하는 거죠. 얘가 만들어질 건데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지? 다른 색깔로 갈게요. 이 약속에 대한 신뢰, 여기 있는 약속에 대한 신뢰. 요렇게가 연결되고 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1번으로 골라야 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더스라는 이 접속 부사를 보고 마지막 문장을 선택해서 읽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주장이라던가 요지라던가 함의추론이라던가에도 다 주제 파악을 포함하고 있었던 글들이죠. 그러니까 대의추론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의 파악. 결국은 다 주인공이랑 속성을 찾아주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23번에선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거냐? 여기. 이 문장부터 한번 볼 건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친숙함이라는 것 또는 인식이라는 것 이런 거래요. 당신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마주쳤을 때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아는 거라는 거지. 이전에도 당신이 무언가를 했대. 여기서 지금 생략된 건 이 부분입니다. encounter someone or something.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이전에 당신이 뭐 했다라는 거, 이 사람을 또는 무언가를 마주쳤다라는 걸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당신이 무언가를 또는 어떤 사람을 마주쳤다라는 게 친숙함이라는 거야. 여기서 일단은 주인공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친숙함이겠지. 또는 인식인지라는 거겠지. 얘가 지금 주인공이 되는 거고 속성은 이전에 뭔가 본 적이 있어. 마주친 적이 있어. 아니면 마주쳤어. 그게 지금 인식 또는 친숙함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but 있지? 그러나 이걸 넘어서잖아. 이거 끝나고 나면 you've got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또는 이 물건이 이미 당신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억력 속에 있다라는 것 뿐이야. 그냥 기억 속에 있다라는 거지. 마주쳤다라는 거 사실 자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콜입니다. 회상이라는 뜻이지. 회상이라는 건 당신이 뭔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무엇을 알 수 있냐? 원래 기억을 알 수 있대. 이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왜 아는지에 대한 원래의 기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접근할 수 있대요. 인식이 다시 나오네. 아까 인식 나왔는데 누구랑 같은 말로 나왔었지? 친숙함이랑 같은 말로 나왔습니다. 여기 회상은요. 친숙함, 인식이랑은 속성이 달라요. 어떤 애다? 얘는 내가 이 사람을 왜 마주쳤고 어떻게 마주쳤는지에 대한 그 원래의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인지 또는 친숙함 이거는 이런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마주쳤구나 정도를 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력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봐봐. 주인공과 속성이 바뀌었는데 그냥 두 개를 뭐 했을 뿐이야? 비교했을 뿐입니다. 앞에서는 친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뒤에서는 회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친숙함이라는 건 마주친 적 있다. 마주친 기억, 그리고 마주친 기억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죠. 회상이라는 건 어떻게 마주쳤고 왜 마주쳤고 이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으로 답을 고른다? 5번으로 고른다. 회상이랑 친숙함 사이에서의 구별점이라는 거지. 어디 안에 있어서 기억력이라는 체계 안에서 회상과 친숙함은 달라요를 설명했던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3번처럼 24번도 글의 제목이기 때문에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 문장을 일단 한번 쑥 보고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뒤에 쭈르륵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however라던가 but이라던가 주인공이나 뭔가 속성이 바뀔 만한 건덕지, 그러니까 뭔가의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읽고 뽑아보고 내용이 달라지는지 달라지지 않는지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since가 나와요. 1950년대 초반에 이 미국에서 시트콤이 시작된 거야. 이 시트콤의 시작이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나타낸 거예요. 미국 사회 안에서. 즉 시민권이라던가 여성의 권리라던가 집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 아동권이라던가 이민이라던가 다문화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줘 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가족의 개념들도 보여줘 왔답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주인공이 뭐다? 시트콤 같아, 시트콤. 이 시트콤이 보여준 게 뭐야?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을 보여줘 왔어. 이게 지금 주인공과 속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쭈르륵 달라지냐 하면은
덫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것만 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끝에 쪽에서도 말이 달라지냐 달라지지 않냐를 지금 보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시트콤이라는 유머는 이런 작동을 한다는 거야.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동을 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삶의 수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측면으로 활동을 해왔대요. 여전히 주인공은 시트콤이에요. 아무리 뭐 시트콤의 유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속성 뭐였지? 여기 있었던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바뀌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 사회적 갈등을 보여줬다. 다시 말해서 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에 대한 수용을 좀 촉진시켜보자. 사회적 갈등을 좀 우리가 뭐 해보자? 받아들여보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 속성 전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시트콤의 역할, 사회적 갈등을 뭔가 좀 더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줘 왔습니다. 라는 게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시트콤이라는 게 진보하는 생각들을 비판하는가? 1번은 해당되지 않죠. 2번 보시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유머의 수용력이 됩니다. 근데 다문화 사회에서의 유머의 수용력? 그럼 시트콤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주인공은 시트콤인데. 그래서 탈락. 3번은요. 미국 시트콤의 세태랍니다. 뭐를 따라서? 사회적 변화를 따라서. 아니 세태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3번 탈락. 4번은 생산 비용이야. 왜 TV 상업 광고가 필수적인가? 우리 상업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죠? 4번도 탈락입니다. 시트콤 안에서의 이 유머가 수용을 도와주는데 진보적인 가치의 수용을 도와준대요. 답은 5번입니다. 패러프레이징 됐죠. 우리 시트콤이라는 주인공은 여전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속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수용. 진보적인 가치가 어떤 거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였죠. 이거 똑같은 말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도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25번 보겠습니다. 25번부터 28번까지는 여러분이 듣기를 하면서도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의 꽤나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25번 말씀드릴 때 항상 5번부터 5, 4, 3, 2, 1로 올라가라. 대체적으로 3, 4, 5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25번이 딱 뒤통수 쳤죠? 아래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 2번. 2번에 있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 밑으로 물론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 빨리 하셨겠지만 밑으로 올라가도 내용이 쉽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지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간 보시면 호주죠. 호주 안에서 여기서 스포팅 액티비티 보시면 여기 빅금에 해당하는 도표입니다. 여기 체크해놓고 이 퍼센테이지가 하이스트래요. 하이스트. 가장 높대요. 그것까지는 확인. 가장 높아요. 41%. 그리고 이것이 3 times higher이야. 그러면 3배라는 거지. 3배 더 높다라는 거야. 누구보다 3배 더 높은데 commute to work. commute to work면은 요거네 요거. 이거 똑같이 지금 commute to work 호주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는 3배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야 되고? 계산 빠르죠? 54입니다. 그럼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답은 그러면 2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계산이 3배니까 곱하기 3만 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6번도 마찬가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25번도 도표에서 불일치를 물어봤고요. 26번도 불일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볼 거냐? 저는 보시면 여기를 가겠습니다. 디스부터 메서드까지 한번 볼게요. 이런 새로운 구별 시스템. 근데 이 그가 이끄는 거죠. 이 그의 새로운 구별 시스템이 뭘 이끌었냐? 갈등을 이끌었대. 뭐의 갈등? 많은 광물학자들의 갈등을 이끌었답니다. 이 광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습적인 방식을 따랐던 광물학자들이죠.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제가 방금 컨벤셔널 관습적인이라 했는데 전통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많은 광물학자들과 협력했다가 아니라 뭐 했다? 갈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또 마찬가지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랍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보시면요. 바로 보입니다. 점심 제공돼 몇 달러로? 100달러로. 그런데 여기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어렵지 않게 바로 3번. 28번 같은 경우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처럼 얘만 일치하는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운데 뭘 배워? 친환경 가방을 오래된 옷을 사용해서 헌옷을 사용해서 만드는 법을 배운대. 헌옷을 사용해서 가방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여기 있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25번부터 27번까지는 내용 불일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딱 28번만 일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29번 같은 경우는 어법 유형의 문제죠. 어법 유형의 문제는요, 여러분. 해석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해석으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줄 친 어법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 하셔야 합니다. 왜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을까? 여러분이 출제진이 돼서 내가 출제진이라면 여기에 밑줄을 칠 건데 왜 칠까?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대세 밑줄이 쳐져 있죠. 대세 밑줄이 쳐져 있으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위험하기는 한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어법 문제에서 대세를 밑줄 쳤을 때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접속사의 역할로 대시 나왔을 때는 여러분 앞에 선행사 명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시 나오죠. 선행사 없이 대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은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어?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거든. 불완전한 형태의 유형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어가 없이 동사가 온다거나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로 온다거나 이 형태 두 가지만 딱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1번 보시면 동사가 앞에 나왔다. 그 얘기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 that을 접속사로 볼 거거든. 접속사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주한다, 여긴다, 맛을 뭐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지. 이 that은 접속사로 선행사 없이 완전한 문장 제대로 온 거 맞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어시스트에 밑줄이 쳐져 있어. 일단은 그럼 먼저 뭐 확인해야 돼?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확인해 봤더니 고민할 필요 없죠. 얘 주어고 얘 동사 같아. 컴마까지가 한 문장인데 위드부터 벨리까지는 아무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어시스트가 동사 자리가 맞는 겁니다. 그럼 동사 자리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는 뭐냐? 수일치, 시제일치, 태를 생각하셔야 하고 제일 먼저 제가 보라고 하는 건 시제입니다. 시제가 과거면 사실은 수일치를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 그래서 봤을 때 앞문장에서도 현재 시제가 나오고 뒤에서도 현재 시제가 나오고 그러면 얘는 현재로 써야 돼. 현재로 써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수일치입니다. 근데 주어가 단수예요. 단수면 동사 뒤에 뭐 붙이는 게 맞아? s를 붙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건 텐데요. 능동이냐 수동이냐인 겁니다. 어시스트는 자동사로 씁니다. 그러면 이 배를 채우려는 아주 짧고 좁은 작은 목적을 가지고 이 맛은 도움이 된다라는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얘도 수동태로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동사 자리에 수일치, 시제일치, 태까지 확인해서 우리는 어시스트가 제대로 온 게 맞다라는 걸 확인하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죠. 3번입니다. 얘가 어려웠다는 건데
왜 어려웠냐면 일단은 우리가 위치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를 확인하면 돼. 관계대명사야 아니야 확인하면 돼. 그랬을 때 단순하게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주어가 없이 동사,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 근데 얘는 얘한테만 밑줄 쳤는데 앞에 오브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오브 위치로 봐야 될까? 이 순간부터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또 말이 달라지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뒷문장이 완전한 경우가 많죠. 물론 이 완전한 문장에서도 전치사랑 친한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 위치 뒤에 is부터 나왔다라는 건 지금 주어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가 갑자기 모르겠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얘는 사실상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건 다른 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명사 오고 오브 위치 한 세트 얘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ose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이 친구 여러분한테 뭐 물어본 거? 소유격 관계 대명사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끊어서 선행사를 예로 보시면 됐다는 거예요. 선행사는 appreciation이고 뒤에 주어가 없이 나왔으니까 위치 제대로 온 거 맞네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됐던 문제였는데 이 오버한 때까지 밑줄을 안 쳐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 전치사랑 붙어 있을 때. 거기서 혼란이 왔을 건데 얘는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본 거고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선행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whose를 가지고서는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whose 명사. 이게 한 세트. 그리고 나서 뒷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주어가 없이 동사 또는 목적어가 없이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whose 명사는 이 선행사의 명사가 동사하다. 선행사의 이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다의 형태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됐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봤던 여러분한테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애다라고 좀 여겨져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왜냐, 더즈에다가 밑줄을 쳤잖아. 그럼 더즈에다 밑줄을 쳤으니 이 문장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건데 보시면 according to부터 wisdom까지는 어차피 전치사 명사의 수식어구야. 무시할 겁니다. 그럼 문장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 컴마 가로죠. 그러면 진짜 주어는 ceremony ritual around food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does not depend on입니다. 이거 그러면 4번은 동사 자리는 맞아요. 동사 자리는 맞다?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거 수일치, 시제일치, 태.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부터 먼저 확인을 한 거지. 주어부터 확인을 했더니 ceremonies 복수 이렇게 되죠. 복수로 주어가 왔다라면 does가 아니라 우리 뭘로 써야 돼? do로 써야 됐거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까지 좀 확인해보고 갈게요. 5번 지금 부사니까 물어보는 거 이거 형용사 자리는 안 돼? 형용사 자리는 아닐까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건 투부정사라 함은 결국은 동사를 쓰고 싶은데 동사가 이미 있어서 동사를 살짝 to를 붙여서 바꿔놓은 거거든. 다시 말해서 동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투부정사예요. 다시 말해서 동사적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풀어서 생각하면요. 동사는 부사한테 수식받거든? 그럼 투부정사는 누구한테 수식받는 게 맞아? 부사한테 수식받는 게 맞겠지. 5번은 제대로 온 게 맞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30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휘추론 문제죠. 어휘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뭐부터 한다? 반이어부터 찾아 놓는다. 근데
이 밑줄 친 단어의 뜻조차 모르면 반이어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밑줄 쳐져 있는 어휘는 여러분에게 필수 어휘라는 겁니다. 그 반이어부터 찾아놓고 두 번째 그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어휘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근거를 못 찾았다 하면은 그 밑줄 앞 뒷문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1번 보시면 편향된 이란 뜻이니까 얘는 반이어가 언붙인 애죠. 편향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공정한 이라는 뜻으로 써주시면 돼요. important은 중요한이잖아. 반이어는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사소한, 하찮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영향력 있는 이란 뜻이죠. 그러면 반이어로는 뭐 힘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딱히 이것도 뭐 사소한 정도로만 보면 되죠. 사소한, 하찮은 이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낙담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얘는 오히려 반이어로 encourage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뭔가를 권장하다, 용기를 주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누설하는 겁니다. 비밀을 발설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이어로 비밀을 유지하다, 비밀을 지키다 이런 게 되겠죠. 비밀을 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는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 여기 1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럼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해당되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표준, 이 전문적인 표준과 객관성이라는 주장, 그리고 이 동료의 리뷰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실행, 과학이라는 이러한 뭐 활동이라는 게 뭐가 될 수 있대? 편견을 가질 수가 있대. 얘는 지금 누가 힌트가 될 수 있냐면 in spite of가 힌트가 될 수 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럼 내가 끊어놓은 거랑 뒤에 있는 문장은 반대되는 얘기를 할 확률이 크거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죠. 객관성이라는 걸 주장한다고.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행위 자체는 뭐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온 게 맞다.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객관성이 떨어진 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important에 해당하는 문장이 knowing부터 시작을 해요. 자, 자금이라는 걸 원천,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볼 건데 펀딩 자체를 지금 제가 자금으로 보려다가 그냥 자금 조달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을 아는 것,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주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의 원천을 아는 건 중요해. 그거에 대한 힌트는 어디서 볼 수 있냐? 뒤에 있는 for example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의 원천, 어디서 왔는지의 출처, 그걸 아는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버드에 있던 연구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960년대 후반에 이 식단에 있어서의 식용이겠네요. 여기서는 뒤에 팻이 지방이니까. 그럼 식용 지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이끌었어. 무엇을 이끌었냐면 이 국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멀어져 나갔다는 거지. 이 슈가, 뭐가 설탕을 뭐로써 인식하는 게 떨어져 나갔어? 주된 원인의 하나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지금 리서처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다시 1960년대 후반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식용 지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ing지? 근데 이게 이런 결과를 이끈 거지. 이 국가에서 아니면 여기에 있는 국민들이 이 슈가, 설탕이라는 게 주된 원인들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away from이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건강 문제에서. 그렇게 이끌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식용 지방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식용 지방이 문제예요 했더니 이제 슈가에 대해서는 메인 카스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만들었던 리서처들은 were
funded in part by the sugar industry. 뭐였더라? 이 설탕 산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설탕 산업에 자금을 좀 받고 있다 보니 건강 문제의 원인이 뭐가 아니라 설탕 말고 설탕이 아니다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설탕에 대한 언급 없이 식용 지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 지금 이쪽에다 돈 받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학적인 이 주장의 평가를 위해선 자금 조달의 출처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죠, 지금.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authors, 뭐 연구진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연구진들이 밝히지 않은 거야. 그들의 자금 조달의 원천을. 그래서 어디에서 그들의 어디에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잡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향력 있는 기사를 발간한 이 잡지사에다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본인들의 자금 조달의 원천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지 뭐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들의 기사가 형성한 거지. 이 변화의 세대를 형성한 거예요. 뭐에 있어서? 먹는 패턴에 있어서요. 그 얘기는 이게 힌트가 충분히 되죠. 사람들이 먹는 패턴을 변화시켜 버렸대. 이 기사를 가지고서는. 그러면 이 기사는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야? 사소한 거야? 영향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밑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인데 이 설탕의 더 높은 사용을 discourage는 낙담시키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걸로 보이는 이팅 패턴입니다. 여기 그럼 답이 4번이겠네? 왜? 아까 그랬잖아. 하버드 연구진들이 누구한테 자금 조달 받았다고? 설탕 산업, 설탕 공장에 자금 조달을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우리의 건강 문제는 식용 지방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게 돼? 설탕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기억을, 인지를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지방 때문이구나. 우리 지방 먹는 거 조심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진들이 여기 이렇게 이팅 패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사, 이 기사가 실리는 잡지사에다가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팅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 이팅 패턴은 어떤 형태인 거야? 더 높은 설탕의 섭취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설탕의 사용이 더 촉진됐다는 겁니다. encourage가 왔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 대신에 뭘 안 먹었겠어? 식용 지방을 안 먹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폭로, 누설 이런 뜻이잖아. 자금 조달을 말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비록 50년 전에는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 조달을 말하는 것 이제는 뭐다? 필수적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후로.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고 폭로, 다시 말해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답은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빈칸 추론입니다. 저희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빈칸을 푸셔야 하죠. 빈칸 추론은 얘도 출제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주제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 주제를 알고 있니? 또는 그거와 관련한 세부 내용들 잘 해석했어? 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빈칸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서는 일단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먼저 볼 거고 그 요구하는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음악의 폭발이야. 근데 여기에 눈에 띄는 거 as well as네?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지. 그러면 대중음악의 폭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이거 유통이에요, 유통. 순환이니까 음악에 대해서 순환한다는 얘기는 유통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 유통과 보급입니다. 음악의 유통과 보급. 이게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여기 보시면 뭐에 의해서?
창의적인 산업에 의해서. 뭔가 창의적인 산업에 의해서 이 대중음악이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는데 전 세계적인 유통과 보급이 됐는데 이게 촉진시켰대. 새로운 이해를요. 근데 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빈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대. 근데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대? 음악이랑 관련이 있대요. 아, 그러면 어쨌든 간 우리가 음악이 대중화가 됐어. 이런 것들이 다 핵심인 것 같지 않아? 음악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음악이 대중음악이야? 그게 지금 폭발한 거야? 거기에 음악이 지금 유통도 돼? 보급도 돼? 그러니까 이 빈칸이라는 이해가 음악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면 1950년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예시를 쭈르륵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예시를 쭈르륵 얘기해서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볼게요. 1950년대. 어떤 사람이 pick up spoons, a couple of pens, and second-hand guitar, and start a band. 뭐 했단 얘기야? 스푼을 들었어. 그리고 펜은 냄비인가? 냄비 몇 개를 들었어. 그리고 중고 기타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시작했어? 밴드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스키플과 같은 장르, 구체적인 장르를 만들어냈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 뭐 하는 조금 더 편안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만들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패러프레이징이죠. 되게 쉽게 밴드를 만들었어. 밴드를 만들었다 얘기는 대중음악을 쉽게 폭발한 거죠,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었다?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릴렉스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 릴렉스하고 수용적인 태도가 음악과 관련한 이런 태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한 번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거 볼게요. 이것이 결국은 이끌었는데 무엇을 이끌었냐? 참신함. 그리고 이런 권한. 아이고. 음악이라는 영역의 안팎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 음악이라는 영역의 안팎에서 참신함,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자율성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율성 이런 감각을 이끌게 됐답니다. 음악으로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 마지막 빈칸만 한 번만 확인하고 이제 찾아볼게요.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됐었죠, 우리. 연결 정리 한 번만 하고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밴드 만들었어. 누구든지 만드니까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데도 수용적이고 편안한 태도를 보여주더라. 그래서 수용적이고 편안한 태도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빈칸은 음악과 관련한 어떤 이해, 접근성, 책임감, 교환, 보존, 그리고 수익성. 그러면 1번이죠.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3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빈칸의 위치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빈칸이 밑줄 몇 문장 남기고 좀 아래쪽에 있는 편이죠. 그랬을 때 나는 빈칸부터 먼저 해석을 하기는 할 거야. 이유는 빈칸의 출제 의도. 얘가 지금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글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밑을 보고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근거문을 좀 찾는 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뭐가 보이냐면 대역볼이 보여. 그러므로 그 결과 내용 정리해 준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어쨌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대역볼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읽고 혹시라도 이해가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의 성공인데 다시 돌아온대요. 누구한테? 성공을 일찍 해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미래의 성공이 있대요. 미래 성공이 한 번 성공해 본 적이 있는 거야. 이전에 일찍.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보이시면은 얼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나레이, 법비. 나레이 법비 무슨 뜻인지? 나레이, 법비. A가 아니라 뭐다? B다야. 그럼 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게 누군 거야? B인 거지. 그러면 아, 딱이네. 빈칸 지금 얘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좀 일찍 성공해 본 적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의 성공이 다시 오는 건 뭐 때문이 아니라 이전 성공에 의해서 제공된 이점 때문이 아니라 이전 성공이 빈칸했기 때문이랍니다. 됐죠? 이렇게 먼저 확인.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매튜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매튜 효과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성공이라는 거는 혼자 성공한다라는 건 증가를 시킨대. 성공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이 결과를 지시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탤런트, 이게 뭔데? 재능이지. quality, 원래 품질인데요. 어떠한 사람의 질, 기저에 깔려있는 재능이나 기질 이런 걸 반영하는가라는 걸 물어본대요. 자, 매튜 효과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성공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켜.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의문을 품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상태라는 게 결과를 지시하는 걸까? 성공한 상태가 결국은 결과를 지시하니까 또 다른 성공을 가지고 오는 걸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혹시 아니면 뭘 반영하는 걸까? 혹시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얘 기질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국은 매튜 효과인 건가? 라고 물어본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뭔가 제공된 이점이 지금 이거를 여기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말 있잖아? 이게 요거죠. 이 상태, 성공한 상태가 결국은 결과를 이끈다. 이전에 성공한 걸로 결과를 이끈다라는 거지. 그거냐? 아니면 그럼 빈칸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 요거겠지. 단순히 기저에 깔려있는 재능이나 이 사람의 기질이냐. 여기가 빈칸으로 짝짓기가 되겠죠.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윗문장으로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여러 번의 히트를 친다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을 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해? 그들의 과학적인 노력에서요. 근데 simply 단순히 그들이 뛰어나게 뭐가 됐으니까 나왔네. 재능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미 여기서 이유가 한번 나와줬네요. 그러므로 뭐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성공은 이미 재능이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능이 있어서가 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라서 어디로 가야 돼요? 5번으로 가야 되죠. 숨겨진 재능을 가리키는 이거죠. 그래서 일전의 성공이 결국은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재능이 나왔으니 그 다음 재능을 부려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답은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예요. 33번입니다. 33번도 빈칸인데 빈칸의 위치를 지금 먼저 한번 볼게요. 빈칸이 맨 아래,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주제랑 제일 밀접한 위치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빈칸을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올라가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도 뭔가 근거문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 맨 위로 가는 겁니다. 맨 위에 가서 다시 한번 주인공과 속성을 잡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글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두 괄씩, 미괄씩, 양괄식으로 나뉘잖아. 근데 빈칸이 아래에 뚫려 있다? 그럼 아래가 주제일 확률이 크다 그랬어? 그 얘기는 다시 위로 내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양괄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맨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이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문장에서 답을 못 구한다? 여기 아래에서 못 구한다 하시면 위로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여기 아래에 빈칸 포함되어 있는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far from ing부터 일단은 좀 잡고 가겠습니다.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는 형태로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 ing 하기는 커녕 ing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순히 따라가는 거지. 이 화자의 서툰 뭔가 동반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손짓이라는 건 빈칸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결국은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뭘까라고 하면 일단은 제스처 같아. 이 제스처가 핵심이야. 뭔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서툰 형태의 서툴은 뭔가 동반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태그 얼롱이 어디어디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씩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 어디서부터 볼 거냐? 아예 여기서부터 봅시다. Not being able to gesture. 그러니까 손짓을 하지 않는 건 다른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대. 뭐가 없다면? 손짓이 없다면이야. 근데 이 손짓이 사실은 뭘 도와주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손짓이라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덜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스처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유용한 정보는 잘 기억해. 문제도 좀 더 잘 해결해줘.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잘하게 해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담고 있는 게 빈칸이 되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손짓이라는 게 우리 내용의 리듬을 뭐 해준대? 방해한대요. 1번 안 되죠? 그리고 2번은요. 나타내준답니다. 무엇을 나타내준대? 우리 사고에 이 이끄는 엣지가 여기서 가장자리? 우리가 여기 우리의 생각에 주도적인 뭔가의 핵심을 재현해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겠네? 나머지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나머지는 우리 스피킹에 대한 그 후의 생각을 표현한대. 3번 안 될 거고. 그리고 5번은 우리의 스피치의 의도. 더 깊게 눌러진 의도를 숨기는 거 아닐 거고 5번 우리의 인지적인 기능을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된대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패러프레이징을 찾자라고 하면 our thought인데요. our thought는 지금 요거 애들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다. our thinking. 여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뭐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형태,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잘 기억하는 형태, 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이끈다, 제스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빈칸 추론의 마지막 문제예요. 34번. 34번의 빈칸의 위치는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쵸? 34번 다시 할게. 그냥 바로 가도 되지. 드디어 마지막 빈칸 추론의 문제인 34번을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부터 또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보시면 맨 마지막에 또 있네요. 우리 주제랑 되게 밀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시작점은 어디야? so, 여기지.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한 칸 한 칸 올라갈 건데 여기서 안 보이면 어떻게 간다? 맨 앞문장으로 간다. So, 그래서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기보다는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건데요. 이 과거가 항상 뭐를 형성해 준대? 미래를 형성해 준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마도 이것이 반대로 보여질 거래. 이게 핵심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it이 무엇인지 in reverse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1번 같아. 보시면 과거야. 이 과거가 뭘 형성해줘? 미래를 형성해줘. 근데 아마도 이거 반대인 것 같아. it은 그럼 앞에 있는 형태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면 뭐겠어?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보면 얘는 어차피 대시라서 무시한다고 치면 해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서는 미래를 형성하는 거 아니라 반대로 들어가야 돼. 이 빈칸 자체가 이거네요. 얘는 지금 얘의 도움을 받은 거야. 누구? rather than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rather than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꽤나 쏠쏠한 아이인데 than이니까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오히려 라는 뜻이야.
그럼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빈칸인 거고, 그럼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셔야 하냐? 1번 볼게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방향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답 1번이네요. 그쵸? 미래를 향한 미래에 결국은 미래가 과거를 형성한다는 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방향으로 과거를 형성한다는 거지. 나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과거에는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이게 지금 1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그 자체를 만질 수 없는 형태로 둔대요. 아니고 과거를 만질 수 없는 형태면 이게 안 되죠. in reverse요. 여기니까 미래, 과거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는 거냐,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부터 연결이 끊겼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잊혀졌답니다. 뭐와는 관계없이 과거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잊혀졌대요. 그 얘기도 아닐 거고, 순전히 단순히 뭐를 기반으로 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로서 사실을 기록하는 거래요. 아니 기록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죠. 답은 그러니까 1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rather than 때문에 오히려 얘를 좀 편하게 3점짜리 문제인데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35번부터는 이제 36, 37, 38, 39 다 글의 흐름 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합니다. 글의 흐름 유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능어예요. 기능어는 지시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대명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큰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죠. 이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읽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전개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 글이 전개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조라던가 역적, 인과, 환원, 첨가입니다. 환원이란 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꿔 말하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시고 일단 35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1번 앞에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일단은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 주인공과 속성에 대해서 찾고 나면 뭘 보셔야 되냐? 각 문장. 선지로 되어 있는 각 문장에서의 주인공이나 속성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사전이라는 거는 뭐하되 상대적으로 좋은 자료래요.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자료가 된대요. 첫 번째 문장만 가지고 주인공 속성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사전이 주인공일 거야. 그리고 속성은 뭐가 될 건데 좋은 자료입니다 라는 게 속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는 겁니다. 이 단어의 한 세트를 사용하는 거래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단어의 한 세트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어휘적 정의다라고 부른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또 다른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려면 한 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휘적 정의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벗이 나와요. 이러면 주제가 바뀔 확률이 좀 있죠? 주제가 바뀐다라면 주인공이나 또는 속성이 바뀔 수 있는데 다행히 1번, 2번, 3번, 4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아닌 곳에서 바뀌는 거니까 아직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주인공 속성을 다시 잡으셔야 되겠죠.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냐? 사전적 정의에 대한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아, 그러니까 좋은 자료인 줄만 알았는데 주인공은 안 바뀌었어? 근데 사전을 가지고서 정의 내리는 거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어. 사전만 가지고 정의 내리는데 한계가 있어.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서 밑에 있는 문장들을 다시 주인공 속성 비교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전 안에서의 정의는 뭘 필요로 하냐? 독자들이 어느 정도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본인들 자유자재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똑같이 사전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 속성이 뭐야? 탄탄한 이해가 필요하대. 그 언어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대. 이거 뭐가 되는 거야? 한계가 되는 거죠. 한계. 왜? 그게 없으면 쓸 수 있다고 없다고? 못 쓴다고. 제대로 못 쓴다고. 필요 조건이라잖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other words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환원이잖아요. 다시 말한다, 바꿔 말한다. 똑같은 말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전의 기능인데 많은 경우에서 이 사전의 기능이 뭐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야? 상호 참조 자료, 번역기 자료로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와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서 상호 참조를 하거나 번역기의 기능으로 사전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주인공은 똑같이 사전이에요. 사전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이 속성이 뭐냐? 상호 참조 기능을 한다거나 번역기 기능을 한다거나입니다. 이 얘기는 탄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전을 뭘로 쓰겠다는 얘기? 번역기로 쓰겠다는 얘기, 참조용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무슨 얘기하겠다는 거야? 한계를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서 근데 또 보이네. however가. 그러나 주인공과 속성이 바뀌려나 했더니 이런 단어들이 있대요. 정의 내려질 수도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나레이 법비가 있습니다. A 아니고 B라는 건데 다른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험 안에서 무언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뭐 할 수도 있는 정의를 내릴지도 모르는 단어가 있대요. 갑자기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딕셔너리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2번이랑 1번 확인해 볼게. 1번에서 우리 분명히 definition, 딕셔너리 얘기했어. 2번은요? 딕셔너리 또 얘기했거든? 근데 3번에 딕셔너리 있어? 없어? 없어. 주인공이거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단어인데 어떤 단어? 다른 단어를 통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내리는 게 아니래 또 심지어. 우리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애들로 단어를 낼 수가 있대. 이러면 지금 사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럼 4번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4번 봤더니 바로 나오죠. 사전 안에서의 모호한 대부분의 단어들조차도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도 뭐한데 정의 내려져야 한데 뭘 사용해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들로 정의 내려져야만 한데 사전 안에서 정의 내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만? 3번만 지금 경험에서 나오는 형태로 단어를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예 상관없는, 흐름과 관계없는 답이 되겠죠, 3번이. 자, 이제 36번을 볼 건데요. 36번, 37번 글의 순서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또 읽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인공 속성부터 파악하시는 거예요. 주인공 속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A, B, C, 첫 문장만 읽는 겁니다. 그 첫 문장을 통해서 주어진 문장과 연결되는 애부터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고 이 중에서 먼저 골라지잖아? 그러면 만약에 B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와야 되는 문장이야? 문단이야? 그러면 B가 새로운 주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읽고 B랑 또 연결되는 애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 친구도 우리 뭐 신경 써야 돼? 기능어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뭐도 생각해봐. 논리, 전개, 방식도 생각해봐야 해.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글의 흐름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국가, 네, 뭐에 대한? On the planet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국가의 뭐는 정부들은 이렇게 되네요. 그쵸? 뭐 한다? attach, 뭔가 붙인대요. 엄청난 중요함을 붙인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뭐의 중요함을 여겨? 식량의 보안을 성취하는데 엄청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리고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달되어 왔답니다. 이 목표를 뭐 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뭐가 되는 거야? 식량 안보가 되겠죠. 식량 안보가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목표를 실현하려고 진짜 다양한 메커니즘을 지금 쓰고 있답니다. 됐죠? 주인공 속성 찾았으니까 A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라는 기능은 보이네요. 그러나 식량 안보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수입을 하니까 뭐를? 식량이라는 아이템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지금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A에서는 지금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 식량의 자급자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이 아예 안 되죠. 아무리 그러나가 온다고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36번에 A는 일단 패스. B로 가볼게요. B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슈래요. 누가? 이 정부들이 마주한, 직면한 첫 번째 이슈래. 근데 뭐 하는데? 이 국내의 식품 보안, 본인들의 국가의 식품 안보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마주한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였대요. 보증하는 거요. 적절한 양의, 충분한 양의 식품들이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거주자들한테요. 본인들 국민들한테요. 이거 이용 가능해요. 충분히 이용 가능한 양이 있습니다라고 보증하는 문제가 이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였답니다. 됐죠? 여기서는 지금 똑같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식량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량 안보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성취를 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 B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올만해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C까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C까지는. 심지어 국가들인데 생산적인 이 농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들조차도 완전히 얘도 뭐 나왔네? 자급자족이 나왔네? 빼박 뭐밖에 안 되겠다. B밖에 안 되겠다. 자급자족은 아직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우리가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번 속어, 4번 속어, 5번 속어, 2번 아니면 3번으로 갈 거고 우리는 B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B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 첫 번째 문제는 뭐야? 충분한 양이다 라고 보증할 수 없다라는 문제래요. 그래서 일부 정부들은요, 뭐 했냐? 이 식품에 대한, 이제 나오네. 여기 보이나요? 자급자족? 이거면 지금 A가 먼저 와야 돼, C가 먼저 와야 돼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급자족, 식품의 자급자족의 목표를 설정했대요. 그리고 이건 의미하는 거래요. 보시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식품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입니다. 이거 해석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여기 if부터 food까지 가지고 in a country까지요.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if가 만약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주로 알고 계시는데 비록 뭐뭐 될지라도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이용 가능한 식품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다? 국내의 이 농업 시스템에서 온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웠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문장 정리 안 됐으면 아예 해석 못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B가 그 첫 번째 주어진 문장 다음에 오는 애야. 그럼 얘를 해석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걸려 넘어졌을 확률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간 일부 정부들은 결국 자급자족, 식품의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국가가 이용 가능한 식품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대부분을 뭐 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국내에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자급자족은. 그쵸? 그거에 대해서 다음으로 와야 할 게 무엇일까?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거. 그러나 이 식품 보안이라는 게 자급자족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왜? 수입을 할 수가 있거든. 뭐를? 식품을 이거 하나 하기. 그 다음 C 볼게요. 심지어 아주 생산적인, 농업 부분에서 생산적인 국가들, 농업 부분에서 생산적인 형태를 갖는 국가들조차도 자급자족을 모든 식품을 못해. 요거. A가 잘 어울릴까요? 아니면은 C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뭐가 잘 맞는 것 같아? 보시면 A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A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을 때는 그냥 순서에 맞게 해석을 다 해버리거든요. 이때 A를 먼저 보시면 식품이라는 보안은 어쨌든 자급자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국가가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식품 자체를요.
어떤 식품이냐면 쉽게 생산되지 않는 식품이죠. 어디 안에서? 국가 내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식품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결국은 이 농업 상품이라는 건 매우 민감한데 어디에 민감해? 기후, 토양, 그리고 다른 조건들. 이 다른 조건들이 뭘 하게 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향이 있죠. 조건들이 다양한 경향에선 되게 민감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못해, 다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는 없어 라는 얘기를 A가 하고 있는 거고 C를 가보면 어쨌든 간 근데 아하 여기서 생산적인 농업적 부문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자급자족 모든 걸 못해. 예를 들어서 미국 있잖아? 미국도 커피나 티나 바나나나 다른 트로피컬 프로덕트는 다 뭐해? 지금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갈립니다. 뭐가 갈리냐? For example 하면서 미국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얘는 사례고 사례는 구체적이야 포괄적이야? 라고 하면 구체적입니다. 세부 설명을 하죠. 그러면 사례 앞은 주제인데 그 주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포괄적인 얘기를 합니다. A는요. 아무런 예시가 없죠. 그러니까 A는 C에 비하면 뭐가 되는 거? 포괄적인 내용이 됩니다. 둘 다 자급자족 안 돼, 할 필요 없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구체적이고 어느 게 더 포괄적이냐라고 한다면 뭐로 고르시는 거예요? A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B, A, C인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배우셔야 되는 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얘기에 대한 글이 나열되어 있을 때 뭐부터 선택한다? 포괄. 그 다음에 글의 순서는 어떻게? 구체. 이렇게 갑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36번이 대표적인 그런 예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뭐부터 파악한다? 주제랑 주인공과 속성부터 파악한다. 그리고 A, B, C 첫 번째 문장으로 연결고리부터 찾아주겠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스트레스라는 건 영향을 미친대. 어디에 미쳐?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그럴 뿐만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우리를 훨씬 더 뭔가 피곤한 뇌를 경험하게 만든답니다.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뭐 같아? 스트레스 같죠? 스트레스가 결국은 뭐하고? 병도 주고요. 뇌 구조에도 힘들게 해요. 근데 계속 나중에까지 강조하는 건 뇌입니다.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A를 가볼게요. Why does this matter?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봐요. 근데 뭐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앞문장에서 뭐 스트레스가 이런 영향을 줘. 그럼 이런 영향이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A 그렇게 확인하고 B로 가볼게. B 가시면 이것들은 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을 한대요. 난리 났죠? 왜? 계속 기능어가 여기도 is인데 these things도 있어요. these things는 뭔데? 하시면 당신의 이런 교감, 부교감을 통제, 규제하는 뭔가 이것의 의무의 한 일부로서 이것들이 모두 움직인대, 행동을 한대. 근데 이것들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도 복수형의 형태의 명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B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C로 가보시죠, C. 많은 연구에서 뭐 나오네? 사례가 나옵니다. 많은 연구가 행해졌대요. 행해서 밝혀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한테서? 건강한 사람들의 뇌 속에서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어떤 스트레스가 가득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건강한 이 사람들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거래요. C가 그나마 연결되는 것 같죠. A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이것이 왜 중요한데? 했더니 이것의 일부래. 뇌의 이것의 일부. 이것의 일부가 너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여기서도 일단은 이거가 안 되네요. this part가 뭔데요? 그치? 앞에 의문문 자체는 주어진 문장에서 뭔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this part가 가리키는 게 주어진 문장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C로 갑니다. C가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거겠죠?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C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간 건강한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랬을 때 이 사람 내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밝혀내는 연구를 했다는 거야. 한 연구가 입증을 했어요. 연관성을요. 뭐와 뭐 사이? 아주 이 작은 해마와 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오랫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한번 봤답니다. 됐죠? 그걸 보고 나서 무엇을 했냐? B, 이것은, 근데 이것은 딱 봐도 뭐 같아? 해마 같기는 합니다. 이 해마가 이 당신의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계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뭐 하는데 조절하는데 통제하는 의무를 갖는 한 일부로서 이것들을 모두 작용하게 하는 게 해마래요. 근데 이것들은 또 뭔데? 앞에 가볼게. A요. 이게 왜 중요한데? 라고 한다면 얘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C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거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했어. 그럼 여기서 디스는 뭐야? 그 연관성이 왜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뇌의 일부가, 뇌의 이것의 일부가 너가 뭐 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라고 하는 이 디스파트는 또 뭘 가리키는 거야? 해마를 가리키는 거죠. 너 뇌에 있는 그 해마가 뭐 했을 때?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도와준대. 그리고 이 감정에서의 통제를 관여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중요하지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다음에 뭐가 먼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B가 와야 할 겁니다. B랑 연결되는 것까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해마라는 게 또한 뭘 도와주냐? 너가 너의 환경의 안정성을 좀 주시하게도 해주고요.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게도 해준답니다. 어디에다가? 장기 기억력에다가요. 근데 왜 위험한 상황을 저장하게 해주는데? 너가 그것들을 나중에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종류들이죠. 이 모든 것들의 일부를 행하게 해준다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의 일부가 뭔데? 지금 얘가 나열해준 거. 해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거죠. 내 회복력 준다고. 두 번째, 감정 통제 관여해 준다고. 세 번째, 환경 안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하게 해주고 위험한 이미지 뭐하게 해준다고? 저장하게 해준다고.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거? 이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38번입니다. 문장 삽입 유형이고요. 글의 흐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유형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기능어나 논리전개 방식도 잘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 1번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주어진 문장은 아까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걔가 첫 문장이니까 당연히 먼저 읽었겠지만 얘는 중간에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으로 주인공 속성부터 찾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 읽으셔서 주인공과 속성을 찾는 거예요. 같은 주인공,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통해서 뭔가 앞쪽에 배치해야 되겠다 또는 뒤쪽에 배치해야 되겠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중요하대. 뭐가 중요하대? 인지하는 게 중요하대. 무엇을 인지하냐? 비록 과학이라는 게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이기는 하나 이 과학은 매우 창의적인 과정이야.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이 속성은 뭐냐? 창의적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38번, 39번 문장삽이 둘 다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고3보다도 이번에 오히려 고2 게 좀 더 어렵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주인공 과학이라 그랬어? 속성은 창의적인 과정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과학에 대한 언급이 없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을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단어로 계속 바꾼 거거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걸 풀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볼게요. 지식이라는 건 또 정보래요. 어떤 정보냐면 유용함을 입증하는 정보가 지식이랍니다. 그럼 이 글에서의 주인공은 뭐가 되는 거고 지식이 되는 거고 속성은 뭐가 되는 거야? 유용함을 입증하는 정보, 이게 속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주인공 속성이 아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을 다른 말로 계속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지식은 과학이 아닐까 정도는 여러분이 열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1번 문장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론이라는 게 철학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이게 다소 신비하게 만들어내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요. 이 생각은 또 뭘 통해서 나오는 생각인데 이 정신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신중한 숙고, 신중한 고려라고 불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이 정신적인 계산을 통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다소 신비하게 만들어지는 결국 이 얘기하는 거지. 철학적인 발명이 뭐다? 추론입니다. 이것도 되게 말 안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추론이 결국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처음부터 과학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시작점이 추론이었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철학적인 발명으로 추론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게 사실임이 입증이 되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절차가 되면 과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creative process의 paraphrasing도 뭐다? 여기 있는 철학적인 발명이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거고 과학의 패러프레이징은 추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얘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장 볼게요. 2번 문장에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가설이라는 게 검증이 될 때까지는 진정한 지식이 되지는 않아. 단지 정보일 뿐인데 뭐를 나타내는 정보? 숙고, 고려만을 나타내는 정보야.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가설이라는 거 오케이 과학의 패러프레이징인 거 나 알겠어. 왜? 과학이 실험을 하기 전에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겠어. 그리고 나면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는 거죠. 뭔가 숙고를 나타내는 정보일 뿐이다. 심사숙고 고려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한 번 더 나왔어요. 뭘로? 얘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결국은 이 가설도 뭘 받는 거네? 추론을 받는 거죠. 추론을 받는 겁니다. 추론. 이 추론이 가설이 된 거고요. 이 가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생각을 했던 정보일 뿐이지 뭐는 아니야? 지식은 아니야. 이때부터 여러분 좀 드릉드릉 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뭐가 있었으니까?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럼 3번 아래를 보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남기고 간 거래요. 무엇을 남기고 간 거냐? 이 실험적인 검증에 어떠한 순환 후에 남은 건데 얘가 결국은 뭘 하게 된대? 잘못된 이론을 다 제거한답니다. 잘못된 이론을 다 제거를 해왔대요. 이 실험적 검증을 통한 이것이. 그러면 잘못된 정보 다 제거한 거면 여기서 말하는 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지. 3번은 뭐냐? 유용한 걸 입증하는 정보야. 다시 말해서 지식이라는 게 뭐다? 결국 현실과 대항해서 이 가설이 검증이 됐어. 검증까지 되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거든. 그 전에 지식이 아니라면 그냥 고려한 거, 열심히 생각한 것만 정보로 담고 있는 거라면 가설인데 열심히 생각한 거에서 막 갉아내고 뭘 입증한 거야? 얘 유용해 라는 거를 입증한 정보로 모인 게 지식이라는 거지. 그럼 이 지식은 결국 뭐가 남은 거라는 거지? 이 실험적인 테스트를 해서 잘못된 이론은 다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남는 게 지식이라는 거지. 속성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꽤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패러프레이징의 형태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3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도 38번처럼 3점짜리 문항이라서 꽤나 어려운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이 내용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문장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문장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8번과 마찬가지로 39번도 1번 앞에 있는 문장으로 주인공 속성 찾고 주어진 문장을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규칙에서는 이게 더 낫대. 뭐가 더 나아? 너의 정의가 일치하는 거야.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하는 거지. 어떤 방식이랑 일치하냐?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일종의 한 토론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래요. 근데 이 토론은 또 어떤 토론이냐? 당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당신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토론, 일종의 토론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방식과 가능한 한 일치한다면 아주 좋대요. 너가 단어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가 너의 주장과 관련 있는 이 토론 안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랑 똑같으면 훨씬 더 좋아. 다시 말하면 내용을 정리해 줄게요. 너가 쓰는 단어가 토론 안에서 너가 주장하는 단어랑 똑같은 말로 하면 좋아라는 겁니다. 의도하는 단어랑 그 의미 자체가 똑같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 봐봐. 예를 들어 라고 기능어가 나와 있지. 예를 들어 우리는 용어가 없어. 일반적인 언어 속에 용어가 없거든. 근데 그 용어는 묘사를 해줘.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묘사해주는 일반적인 언어 안에 하나의 용어가 없다라는 거야.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억은 또 어떤 기억력이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것에 대한. 여기서 이거 삽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겪었다고 보는 그 무언가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해 본 적 있는 무언가의 기억이 반드시 뭐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기억을 묘사하는 언어가 우리는 그 언어 안에서의 용어가 없대요.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내가 그거야. 경험한 적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걸 내가 메모리라고 본 거야. 내가 경험한 적 있다고 생각한 기억이 있어. 경험 기억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기억력이 아닐 수도 있어. 그 기억이 아닐 수도 있어랍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그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뭐가 용어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말할 수 있는 용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이 어려워진 거잖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 이거 분명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험한 게 아닌데 내가 경험했다고 여기는 그 기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시예요. 그러면 일단 주인공은 뭐야? 내가 쓰는 단어, 정의 내렸던 단어, 그리고 그 토론 안에서 쓰는 그 내가 내 주장과 관련 있는 단어 일치하면 훨씬 더 나아. 그래, 이게 없으니까 지금 너무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래. 적절해. 뭐 하는데?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이용을 만들어내는 게 적절한 경우도 있대요. 뭘 통해서요?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극적인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사용을 좀 만드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그러나가 힌트가 될 건데 이게 완전 힌트지.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단어, 너가 내리는 그 단어의 정의, 그리고 그 토론 안에서 너의 주장과 관련성 있는 그 단어, 그게 아예 일치하면 아주 좋아. 하지만 가끔 뭐 할 필요는 있어? 만들 필요도 있어. 이거지. 특별하게 이 사용에 대해서 언어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극적인 정의를 통해서 그걸 만들 필요도 있어. 만드는 게 적절한 경우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얘는 위랑 연결되는 거예요. however를 힌트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시로 얘가 될 순 없지. 얘는 만들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가 힘들어? 설명하기가 지금 힘든 거잖아. 예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2번은 답이 될 확률은 안 될 거고 2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경우래요. 현재 이 어휘 목록이 뭐 할 수가 없대. make distinction, 구별할 수가 없대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하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만들 수가 없어. 이겁니다. 자,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this는 앞문장이지. 이 경우가 이런 경우야. 현재 어휘 목록 자체가 구별이 안 돼. 너가 생각하는 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뭐 한 거야? 구별할 수 있게 특별한 용도로 만든 거지.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번 볼게요. 3번도 또 예시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데 만약에 내가
나의 기억을 공유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할 거래. 그리고 나는 뭐 한대? 이 기억력 유형의 경험을 할 거지만 이것이 뭐는 아니야?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게 아니야. 답 3번, 3번. 이거 주어진 문장 해석 못했으면 3번으로 고르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뭐 보고 지금 고른 거냐면 이거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 얘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렇게. 얘랑 연결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서치어 띵동 앞에서 말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이게 없다라는 것.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내가 경험했다고 여겼던 게 내가 그게 반드시 내 기억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그런 게 간혹 생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의 기억력을 뭐 할 수 있으면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기억력 유형의 경험을 가지게 될 거야. 근데 그건 아니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지? 이겁니다. 아, 알고 봤더니 친구가 자기 썰을 푼 거야. 자기 썰을 풀면 그 아이의 썰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메모리 타입의 experience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 네가 경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라는 걸 지금 부가적으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적이 있는 무언가의 기억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가 공유받잖아? 그럼 나도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거야. 보충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9번 꽤나 어려웠어요. 꽤나가 아니라 아주 어려웠죠. 38번도 그렇고 39번도 어려워서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반드시 한 번씩은 적어도 분석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합니다. 사십 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같은 경우는 문장 요약이잖아. 그럼 우리는 요약문부터 봐야 되거든? 요약문 보시면서 논리전개 방식 생각하셔야 돼요. 이 논리전개 방식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야 하거든요. A와 B의 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논리전개 방식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뭔가 연결어나 기능어 이런 거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논리전개 방식과 관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일단 언어를 빌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주된 그룹, 부수적인 그룹이에요. 주요한 그룹에서 약간 주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그룹으로까지의 이 언어 차용은 결국 사회적인 A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어 체계, 후자의 언어 체계는 종종 비하게 된대요. 자, 여기서 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여기 부수적인 그룹이 되는 거겠지. 주요한 그룹이 아니라 부수적인 이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수적인 그룹의 뭐가 언어 시스템은 이렇게 될 거래요. 비록 얘네들이 뭐 한다 할지라도 제공을 해 몇 가지의 언어를 이런 것처럼 예시죠 예시 이 예시에서처럼 몇 가지의 언어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 이 후자의 이 언어 체계는 비하게 될 거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B의 관계는 인과라고 보시면 되죠. 주요한 그룹에서 부수적인 그룹으로의 언어 차용은 사회적인 A를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이 후자의 언어 체계는 B하게 될 거야. 그 말을 한 거거든. 그러면 근데 여기 이미 나온 거 보여요? 맨 첫 번째 문장. 상호작용이죠. 그룹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은 사회적으로 뭐하다? 불평등하다. 사회적인 뭐를 초래할 거야? 불균형을 초래할 거야. 통합, 다양성, 조합,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될 거야. 그러면 하위 그룹들 있잖아. 주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그룹들의
언어가 어떻게 될 거냐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 얘네들 어떻게 될 거냐? 더 쉬운 거 있습니다. 더 쉬운 데로 내려가 봅시다. 왜냐면 예를 들어줬잖아. 어떤 부족. 호주의 어떤 부족으로 예를 들어줬거든요. 그 부족들의 언어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도 됩니다. 이 부족들의 언어. 봐봐. 이게 토착 언어에서 어디로 갔어? 영어로 갔지. 영어가 주된 그룹일까? 부차적인 그룹일까 하면 주된 그룹이 되겠지. 그래서 그 언어 시스템의 운명은 어떻게 됐대? 멸종됐네. 사라졌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수적인 그룹, 부차적인 그룹의 언어의 시스템은 결국 뭐 할 거다? 사라질 거다. 저게 반대죠? 만연할 거다, 사라질 거다. 답은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었나요? 요거는 금방 찾을 수 있었죠? 방금 38번, 39번 푼 거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우리 장문 독해할 때는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42번 따로, 41번 따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41번, 42번 동시에 푸시는데 우리의 목적은 제목 찾는 거야. 제목을 찾아야지 하시면서 하나씩 쳐내는 겁니다. 어휘는요. 다만 30번처럼 뭐 해야 되냐면 반이어는 떠올리시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스페드는 스피드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내다니까 반이어는 속도를 낮추다라는 거, 느려지게 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는 확장이니까 반이어는 축소가 되겠죠. 제가 지금 넘길 거라서 안 쓰는데 여러분은 써놓으세요. 밑에 반이어를 다 써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few, few는 좀 얘기하고 좀 가자. 대부분 헷갈려 하시는데 얘 반이어는 얘입니다. few는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요. a few는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 약간, 조금 이런 뜻입니다. 얘는 부정이고 얘는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얘는 없는 거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few의 반이어는 a few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는. 그럼 얘 반이어는 꺼리는 거죠. 꺼리는 거. 그 다음에 D, 홀트, 중단이네요. 중단. 그러면 지속이라는 반이어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찾는다? 제목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법부터 볼래요. 주제가 바뀔 수 있잖아. However, but 주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 시간 안 들이겠다는 거야. 안 들이고 여기 아래서부터 먼저 보시면 기술적인 이 공급자들의 발전은 전기 시스템과 이 전기 모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싸게, 그리고 믿을만하게 만들었고, 이 공급자들의 뭔가 집중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또한 새로운 기술에 적응의 속도를 올려줬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이 공급자들의 기술적 진보가 있었대요. 그치? 기술적 진보가 결국은 전력 체계라던가 전력 모토를 조금 더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형태, 그러니까 좀 더 싸고 뭔가 믿을 만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얼쏘니까 첨가잖아. 더해준 거지. 그러면 얘 지금 좋아진 거지. 발전해서. 발전해서 좋아졌잖아. 그럼 게다가 뭐 했다? 또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기술의 적응에 대해서 저하시킨 거야? 속력을 올린 거야? 속도를 올렸겠죠? 그러면 A는 제대로 온 게 맞겠네? 이렇게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전력이라는 거, 전력 모토라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믿을만 해졌답니다. 공급자들의 이 마케팅 프로그램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속도를 올려줬대요. further, 무슨 뜻? 게다가, 더욱이, 또 더해주네요. also나, further나 똑같은 말이잖아.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 가속화하는 것은 결국 빠른 확장을 만들었는데 뭐의 빠른 확장을 만들었냐? 숙련된 이 전기 엔지니어들의 숫자의 확장.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엄청 늘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 전문 지식을 제공했거든. 뭐에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이야?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제공해준 이런 엔지니어들의 숫자까지도 확장시켰답니다. 게다가기 때문에 좋은 점, 그 다음 또 좋은 점 이렇게 나와줘야 돼서 이게 또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맞겠죠. 그러니까 B도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잘 되고 있네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C 앞에서 뭐 여기 일단 볼게요. In short order, 어쨌든가 이 전력이라는 게
From A to B, exotic 원래는 외국의, 해외의 란 뜻인데 별난, 그러니까 특이한 형태였는데 전력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commonplace가 됐대. 무슨 얘기야? 이제는 일상적인 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거, 그러나 한 가지가 변하지 않았답니다. 다 변했거든? 다 좋아졌어. 근데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대. 공장은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그들 자신만의 뭐로 부지 안에서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이게 안 바뀐 거래요. 예전에도 공장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썼거든. 자신들 부지에서. 지금도 그렇답니다. few 거의 뭐뭐 않다? 그러면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는 겁니다. 동사를 부정하듯이. 그러면 제조업자들은 전기를 사는 것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작은 센트럴 스테이션, 뭐 작은 전력, 중앙 전력소 여기에서 뭔가 전기 사는 거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제조업자들이요. 이 제조업자들은 누구겠어? 공장을 말하는 거겠지. 그대로 이어지죠. 이 사람들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본인들 부지에서 본인들이 전력 공급하고 있다고. 근데 굳이 작은 중앙 전력소에서 전기를 사려고 할까? 안 사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C도 제대로 교육받겠죠. 거의 안 사요.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얘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 중앙 전력소가 뭐로 살게 된 거야? 어떤 지역에 있는 집들, 그리고 숍들, 어떤 가게들, 여기에 불을 밝히는 데 제공을 하려고 전력을, 그걸로 고안된 이 전력소는 neither A nor B. 뭔가 크기적인 면에서도, 스킬, 능력적인 면에서도 큰 공장들의 니즈를 충족해줘, 못해줘? 못해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의 오너들, 주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만의 전력을 항상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기꺼이 할당할 거래.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바깥쪽에다가 기꺼이 할당을 해줄 거래. 할당해 주겠냐고 안 하겠지. unwilling이 와야죠. 꺼려 할 거라고요. 왜?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 사람들 굳이 밖으로 안 나가? 전력 살려고 안 나가? 본인들이 쓴다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유는 뭐야? 크기적인 면. 스킬적인 면 아예 공장 못 따라와.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요소, 뭔가 중요한 기능을 다른 아웃사이더는 누구겠어? 중앙전력소가 되겠죠. 중앙전력소랑 나누고 싶어해? 안 나누고 싶어해? 안 나누고 싶어 하니까 혼자 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고? D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 공급이나 뭐 기술 발전으로 이런 게 좋아졌어요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한 가지 안 변한 거. 뭐? 공장들이 아직 본인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쓰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라 2번입니다. 왜? 공장 안에서 전력의 사용이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 말을 한 겁니다. 제목이랑 지금 우리 어휘 추론을 한 방에 같이 푼 거예요. 되었나요?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남았어요. 43번부터 45번이죠. 내용이 어렵지 않고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을 풀 거예요. 당연히 주어진 글이 A이기 때문에 A부터 해석하시고 여기 A에서 이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나머지 하나 고르라고 할 때 다른 거 딱 나오자마자 멈추고 내용 일치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블레이크가 여기 축구 경기장 주변을 따라 걷고 있었대. 뭐 하면서? 보면서. 에바가 자신의 물건을 연습 후에 막 챙기는 걸 보면서요. 사람 2명 나와요. 블레이크랑 에바가 나옵니다. 그녀는 멈춰섰대. 잠시 멈춰선 다음에 부른 거야. 에바야, 잠시 조금만 더 오래 머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대요. 당연히 여기서는 블레이크 같죠? 우리 약간 훈련 조금만 더 하자. 우리 둘이서 라고 했더니 에바가 좀 머뭇거리면서 나 모르겠어요, 코치님. 좀 피곤해요. 라고 거절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블레이크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단지 딱 10분이면 돼. 그냥 재미삼아서 하자. 약속해. 라고 얘기를 했고 에바가 허락을 했답니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꺼려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꺼려하는 건 에바겠죠. A는 E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습을 했어요. 뭐 하는 거? 패스 연습을 좀 했답니다.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입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게임이 나온다? 그럼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C로 가볼게요.
블레이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올려서 안심을 시켜줬대요. 어깨에 손을 올린 거예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손을 올려서 안심시켜줄 이유는 전혀 없지. 그러니까 뒤로 가볼게요. 블레이크가 알아차린 거야. 에바의 움직임이 좀 느려졌대. 그리고 그녀의 집중력은 뭔가 어딘가에 가고 있었대. 훈련 중이겠지. 그럼 D부터 먼저 나와야 되겠네. D부터. D를 그러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 하면서? 침묵을 깨면서 블레이크가 물어본 거야. 너 작년에 결승전 기억나? 했더니, 아, 기억나요. 에바가 여기서 기록을 했대요. 3골 넣는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꽤나 그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에바겠죠. 이도 그러니까 확인, 2개 확인했죠. 그러니까 블레이크가 너 여전히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볼을 잘 못 넣고 심지어 볼 패스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실수할까 봐 좀 걱정돼요 라고 에바가 얘기했대요. 걱정돼요 하니까 뭐가 오는 게 맞겠어? 그 다음에 C겠지. 뭐 해야 되니까? 위로해줘야 되니까. 어깨에 올려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블레이크가 제안한 겁니다. 너 그렇게 완벽할 필요 없다? 축구라는 건 완벽성에 대한 게 아니고 열정에 대한 거야. 그리고 너는 항상 그 열정이 가득 차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바의 시선이 블레이크랑 닿은 거지. 그리고 나서 Do you really think so? 정말 당신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겠어? 에바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이크가 되는 겁니다. 답은 뭐? D가 되는 거죠. 우리 순서도 다 잡혔어요. 뭐부터 오는 거야? A 온 다음에 D가 오고 C가 오고 B가 와야 됩니다. D, C, B 5번으로 고를 겁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내용일치, 불일치도 확인할 수 있겠죠. 공 패스하는 연습 함께 했다. 맞고요. 너무 엄격했다라는 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놔둘게요. 블레이크는 축구가 완벽함이 아니라 열정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확인. 블레이크는 에바의 움직임이 빠른 게 아니라 뭐하다라는 걸 느꼈지? 느리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풀었죠? 얘 같은 경우는 순서 잡으면서 나 지금 사실은 B는 읽지도 않았지, 결국은. B는 안 읽어도 됐습니다. 우리가 블레이크가 누군지를 바로 찾자마자 쭈르륵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2025학년도 3월 고1 문제풀이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였고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난해했고 한 6월, 9월? 난 어쩌면 고3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이 3월인데 방학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걸 풀어낼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거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오답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우리 6월, 9월도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